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화물차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은 과속과 운전자의 과로에 또 차량 규제까지 없어지면서 낡은 차들과 정비 부재가 겹치는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속도 제한 장치까지 푼 화물차가 적발됐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화물차 안전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네. 최근에 속도 장치를 풀어서 과속을 한 화물차가 적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속도 제한 장치를 푸는 건 범법 차원을 넘어서 사고 원인이 되고 있지만 끊이지 않고 있고요. 역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부산 지역에서 대형차 교통사고 방지용으로 설치된 이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한 상태로 그동안 그 고속도로를 달려왔던 운전자 39명이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네. 이들은 3.5톤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km 그리고 또 승합 자동차는 시속 110km를 넘지 못하도록 2013년부터 의무화된 이 속도 제한 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네. 근데 이 조직이 잡으려고 해도 점조직으로 움직이면서 네. 수십만 원을 받고 장치를 해제시켜준다고 하는데 네. 악성 범죄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교통범죄 수사대에서도요, 이 배출가스와 직결되는 이 속도 제한 장치를 푸는 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점조직이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죠. 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시속 90km를 초과할 수 없게 한 이 프로그램을 해제시켜주는 이런 업체에게 의뢰하는 방법으로 고속도로를 질주한 것이 확인했다는 건 잠시라도 불을 끈 효과가 그동안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를 기하로해서 또 주춤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거액을 받는 불법업자 중에는요. 이런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한탕주의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잠재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처럼 줄지 않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 건수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네. 사고 다발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네, 화물차 관련 건수는 지난 2012년 29,000여 건에서 2013년 27,650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2014년부터 다시 28,250건으로 오르면서 2015년은 최고 수인 29,128건이 기록됐습니다. 네. 지금은 다시 낮아지고는 있지만요. 네네. 화물차 관련 사고는 서울이 가장 많고 전라남도 순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300명 정도가 숨지는 서울 지역 교통사고 원인에는 과속이 가장 비율이 많고요. 화물차 사고가 15%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화물차는 과적을 뿌리치기 힘들기 때문에 타이어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네. 현실은 어떤지 정비는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그 적재 중량을 오버하는 자동차일수록 당연히 차량도 짧아야 하고 또 더 철저한 정비와 점검이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런데 화물차는 버스와나 또 택시와 달리요. 차량 제한이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차주가 폐차를 안 하고 또 겉으로 드러난 위험이 없다면은 운행과 영업을 병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차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6.25 때 전성기를 맞았던 지금 70세 고령차인 GMC, 일명 재무시라고 불리는 사륜차가 지금도 벌목 현장에서 통나무를 운송하는 현실입니다. 와,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 차량 22년이 노후 화물차가 전국을 누비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네. 정비나 타이어 마모, 훼손이 심각한 건 아닌가 궁금합니다. 네, 심각합니다. 새 차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재함의 상차와 하차를 계속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차량 노후도가 빨라지는 단점이 있는 것이 바로 화물차의 특성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후미등, 특히 그 번호등도 작동이 안 되고 심지어는 결방용 로프로 번호판을 가리는 차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가장 큰 문제는 타이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8월 그 평택 제천고속도로 송탄 요금소에서 경찰이 세운 10.5톤 화물차는요. 군데 녹잇을 다 못해 적재함에 구멍까지 나 있던 상태라고 합니다. 네네. 가장 위험한 건 아까 말씀드린 바로 타이어 상태였습니다. 아, 그래요. 이 타이어가 무게를 지탱하고 자동차의 방향이나 주행에 필요한 또 출발, 제동, 중요한 게 제일 타이어인데, 자, 이 차의 상태는 어땠나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에 불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적발된 화물차 타이어는요. 왼쪽 상단이 약 7cm 정도가 찢겨졌을 뿐 아니라 오른쪽에도 비슷한 상흔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런 타이어는 과적 주행에서 파열될 위험이 높지만요. 등록된 회사와 운전자 모두 이를 무시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6년 출고된 이 노후 차량은요. 2013년 7월 이후부터 6개월마다 받는 검사조차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255명이 목숨을 잃고 또 228명이 부상당한 이후에는요. 이처럼 통제불능이 된 1998년의 규제 개혁이 화두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 10년인 차량 제한이 없다 보니까 지금도 50%가 노후 차량이고요. 또 정비조차 제대로 안 받는 이렇게 상황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정비 잘 받아서 모두 안전하게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경배 위원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전해드렸습니다.